하주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노랑봉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노랑봉투법 이름이 굉장히 예쁜데 이게 대체 뭔지 간단하게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식 법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네. 파업을 했을 경우 회사가 그 행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네네.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걸 하는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최근엔 대우조선해양 파업 이후에 소장이 5명의 하청 노동자들한테 날아왔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잘 아는 쌍용자동차 파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성기업이라든지 이런 파업 이후에 노동자들이 이 손해배상이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너무 크고 그게 실제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입니다. 네. 그런데 노란봉투법 뜻이 있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노란봉투법이 처음에는 이상자동차 파업으로 수십억 손해배상과 가압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사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았고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다가 본인이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데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47,000원인가 그때 담아가지고 보내기 시작하면서 전 국민들이 이게 동참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효리 씨도 이거 써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뭐 아주 짧은 시간에 액수의 10% 4억 7천 정도가 막 모이고 이랬던 그걸로 연극도 만들고 그때 이후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고 이런 걸 해결하고자 하는 손잡고라는 단체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과거의 월급 봉투가 노란색 내가 그 노란 봉투에서 연연한 거다라고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또 네, 있네요. 네. 근데 이 노란봉투법이 어찌됐건 그냥 듣기로는 어쨌든 좋아 보이는데 이전하고는 또 뭐가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있던 게 뭐 얼마나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지 노조법이. 헌법 33조 1항에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해서 파업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법이 있는 건데 거기도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조법에 따른 파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법에 따른 파업에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한 거예요. 예컨대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 보더라도 청 도급 파견 이런 게 이제 완전 일반화돼 있잖아요. 청 노동자들이 다 대우조선해양 가서 일해요. 다 일하고 그 배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도 실제로 소속은 하청 소속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청 사장님 말고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은 사업주가 아닌 거예요. 하청 사장님은 또 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노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청 사장님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급여를 올려달라 이런 걸 원청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단체 교섭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원청에 대고 얘기하는 파업은 불법 파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파업의 범위가 너무 좁고 지금같이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사용자가 약 불분명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향상시켜 사는 게 전부 다 불법이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쌍용차 같은 경우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거 이건 또 못하게 돼 있어요. 근로조건이 아니니까. 정리해고 당하는데 그걸 반대해도 불법이에요? 네, 뭐 해석을 통해서 약간 확장시키긴 했지만 어쨌든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뭐 임금, 후생, 뭐 이런 복지 이런 정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장시키자.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근로자 범위도 좀 넓히고 사행자 범위도 좀 넓히고 쟁의행위 범위도 좀 넓혀서 이 면책 범위를 좀 넓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개정 논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수준인 것 같은데
외국의 사례도 궁금해요.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공동사용자 개념이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에 정리가 돼 있고 판례도 이제 있어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라든지 이런 것도 원청해야 되고 이런 종류의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손해배상을 많이 한다던가 네네네. 파업 때문에 이런 거는 노동 관계가 이제 오래전부터 발전, 유럽 이런 데는 좀 사례가 없죠. 최근에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보니까는 외국엔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파업권은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외국엔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자체는 별로 없고요. 다만 이거를 제한하는 법을 둔다거나 이런 경우도 또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일이 잘 없으니까. 별로 청구 안 하고 다만 진짜 불법적인 건 하면 되거든요. 그냥 손해배상 소송 하면 되니까. 영국 노동법 같은 경우에 이제 액수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액수 제한을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적더라고요. 되게 큰데 4억 7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네네. 뭐 이렇고 최근에 그거를 그 제한 액수를 올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고 법 개정이 되면서 그걸 굉장히 반발하는 움직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선배도 진짜 무섭잖아요. 뭐 이게 지금 뭐 한 명당 몇 억씩이 이게 실제로 그러면 다 이 사람들한테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뭐 일단 판결이 나면은 어쨌든 그거는 반드시 내야 되는 돈이 되는 거죠. 법원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나 뭐 그런 데가 어려웠던 이유가 수십억씩 인용이 되고 노동자들한테 다 급여가 압류되고 그리고 가압류도 그 전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일을 해도 급여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었죠.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뭐 얼마나 인용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법원에서 파업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모든 영업 손실을 다 배상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 파업을 해도 네네. 손실은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부분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합법과 불법이 뭐 그 당시엔 또 알 수가 없고 판단을 받아봐야 아는데 그럼 그 모든 손해를 하더라고 하는 건 좀 진짜 전례가 없는 것 같고 뭐 직접적으로 뭘 파괴했거나 아니 뭐 무너뜨렸거나 뭐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손해만 배상하라는 것도 이 내용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뭐 기존에는 자기들이 말하는 불법 파업일 때 손배소를 이만큼씩 우리는 뭐 한정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한가가 없는 거예요? 상한 제한은 없고요. 다만 청구하는 금액에서 법원이 네네. 일정 정도 제한하는 법리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예컨대 파업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 경위가 사용자에게 일정 책임이 있을 때 과실상계라는 걸로 그러니까 너도 조금 잘못이니까 몇십 프로로 제한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한 법리도 발전을 시켜온 것은 맞아요. 그러면 그 법 발전시켜온 법리를 이제 법에 좀 넣어서 그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액수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예컨대 여기 보니까 철도 파업 이런 것도 646억 원을 청구했어요. 근데 646억 원이 다 인용된 건 아니에요. 뭐 수십억이 인용됐지만 그것도 비현실적인 거예요. 개인한테는. 그렇죠. 일반인들에게 1억도 모으기 힘든데 그걸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급여 생활자가. 과하고 실제로 그 모든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다 배상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 그 몇 명의 노동자들이 공동 불법 행위를 지기 때문에 책임 범위에도 맞지 않고 사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너무 이건 꼭 필요한 법 같은데 지금 생각에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전제를 안 하고 얘기하는 게 전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파업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파업하는 기간 동안 급여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급여 생활자가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들을 맞아. 포기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전혀 착목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조장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고 할 때 뉴스 나오는 거지. 그쵸. 뭐 일상적이라던가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솔직히 뭐 불법 파업 어쩌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파업을 하는 경우 진짜 잘 못 봤거든요.
유럽 이런 데 보면 진짜 길에 막 불 지르고 막 난리잖아요. 철도 파업만 해도 아예 그냥 지하철, 철도 다 올스톱이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불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합법 파업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합의, 뭐 대우조선해양 합의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은 결국은 마지막에 노동조합이 본인들이 제시했던 어떤 요구했던 안에 비해서 매우 후퇴한 협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파업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노동자들한테. 그리고 뭐 여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가 너무 힘의 우위를 이용한 제가 볼 땐 진짜 프레임 설정이다. 파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노동자들한테 그거를 모르고 말이야. 밥 한 번도 안 해보고 때문에 말씀처럼 다들 그래서 대부분 선택하게 되는 게 고공농성이라든지 그냥 옥쇄라든지 대우조선해양도 사실 자신을 가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주 일부의 도크에서 한 거고 이런 게 기업들의 이런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뭐 위헌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본권 간에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 헌법은 명백히 이렇게 돼 있어요. 33조 1항에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유보 없이 법률에 어떻게 한다는 게 없이 그걸 가진다라고 명백히 돼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제한 가능한 사람은 공무원, 뭐 군인 이런 사람들은 제한할 수 있다고 밑에 돼 있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제한 없이 이런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재산권도 마찬가지죠. 23조의 재산권 관련한 규정이 있는데 재산권을 가진다고 돼 있고 23조 1항에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어머. 내용과 한계를 법으로 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헌적이라는 건 전혀 맞지 않죠. 헌법에 의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지. 이게 뭐 위헌적인 어떤 얘기가 좀. 근데 저는 또 다 떠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법이라는 게 어찌됐건 약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는 손배소 때리는 거 어쨌든 막 이렇게 법원에서 어쨌건 허용해주고 이런 자체가 그렇잖아요. 법의 취지라는 게. 이게 지금 손해배상 소송하는 게 민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대 민법의 기본 정신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계약을 체결할 때 때려가지고 계약을 도장 찍지 않는 한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거대로 해야 된다. 막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재벌이랑 근로자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재벌의 노동자가. 그렇기 때문에 네네. 사회권이 발달한 거거든요. 그거 그냥 단순히 모두가 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고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노동법도 나온 거고 공정거래법도 나온 거고 이런 거거든요. 소비자 보호하는 법도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사실 네.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같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이 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조절하는 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네. 헌법의 정신에도 맞고 그리고 점점 특히 우리나라가 ILO 국제 노동기구에서 비준 안 하고 있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 이런 87호, 88호 협약을 비준을 했고 올해 초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그러면 국제 노동 기준도 법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 법의 규범으로 작용해요. 우리 헌법에 이제 국제적으로 비준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파업권도 유형별로 제한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철도 파업 관련해서 직접 우리나라한테 권고한 적도 있어요. 거액의 손배소가 부당 노동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유의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권고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 협약의 기본 내용과 정신에 따라서 또 이 법을 개정하는 것도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하시니까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그거를 정비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 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그럴 게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반대할 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조건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반대하고 있죠. 어떡해요? 이제 통과될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의석 많이 가진 민주당한테도 열심히 말하고 혹시
이거 뭐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한다 막 이러는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지 그리고 특히 이거는 생존 문제고 민생과 관련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이거를 다른 프레임으로 본다던가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통과되는 매우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미 논의가 되어 온 법입니다. 10년 전부터 발의됐다가 이렇게 회기 종료로 폐기되고 이래서 어쨌든 많은 고민과 사례들이 녹아있는 법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네. 모두가 많은 관심과 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이렇게 압박을 열심히 넣자는 겁니다. 네. 빨리 통과시키라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